안녕하세요. 저 만나러 왔나요? 남학생들은 목소리가 안 들리네. 남학생들도 나 만나러 온 거 맞지? 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명과학의 한남자 여한종입니다.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멀리서도 왔을 텐데 이렇게 멀리서 왔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좀 해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강의 찍는 것보다 이런 게 선생님들한테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한테 어떤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면 좋을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혹시 그 강의를 녹화 준비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민을 많이 했지만 답은 별로 얻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우리가 선생님의 어떠한 경험들을 같이 나누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고민들이 있으면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소통의 또 아이콘이기 때문에 끝나고도 저랑 같이 좀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냥 가시면 온 이유가 없어요. 알겠죠? 예, 저하고 이렇게 악수도 한번 하고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가면 온 거 아니야. 예, 저랑 꼭 가까이서 여기 표정 좋아요, 우리 학생. 예. 저도 이과라 굉장히 표정이 여기 지금 남학생처럼 굉장히 좀 우울 모드예요. 예, 항상 제 첫인상이 어때요, 여러분들? 그건 너무 좀 그건 이제 너무 좀 안 듣던 얘기라 좀 식상하고 그렇게 인상이 이렇게 좀 따뜻하진 않죠. 제가 좀 시크한 편입니다. 학교에서도 너무 오프닝이 긴데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 제가 이제 오해를 받아요. EBS에서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1대1로 대화하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후기로 만나다 보니까 이모티콘 같은 것들은 저도 쓸 줄 알거든요. 웃을 줄 알아, 이모티콘으로. 그래서 이모티콘으로 좀 웃고 좀 댓글을 달아줬더니 우리 학교 학생들이 좀 오해를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굉장히 표정도 되게 세고 말이야. 다 가지 못할 정도의 그런 날카로운 표정을 가지고 있다가 EBS에서는 완전 천사네, 이중인격자. 아무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 얘기들을 좀 많이 좀 해드릴까 합니다. 여한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라왔고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제목은 Let's be the star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왜 선생님이 정했는지 그런 것도 마지막에 좀 해볼까 합니다. 대학생들이 조사한 게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가면은 제일 하고 싶은 게 뭘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들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대학 가면 뭐 하고 싶어요? 우리 학부모님도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대학 가면 뭘 제일 하고 싶어요? 연애, 그리고 또 여행, 그리고요. 너무 많아서 얘기를 못하죠. 잠을 실컷 자고 싶어요. 그건 뭐 수능 끝나면 잘 수 있습니다. 대학 가면 한번 조사한 걸 좀 볼까요? 대학생들이 우리 청소년들 대상으로 대학 가면 뭘 제일 하고 싶니 한번 조사해봤어요. 설문을 받아봤더니 제일 하고 싶은 게 이거였습니다. 이거는 여행입니다. 여행. 여행 같습니까? 연애 같죠? 여행입니다. 우리 36.5%. 자연계라 또 수치가 좋아요. 36.5%의 학생들이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요? 미국, 유럽. 좋습니다. 그런 여행을 꼭 해보십시오. 정말 강추드려요. 저는 대학교 내내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뭐 하는데 열심히 살았냐? 알바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알바에 그렇게 목매이지 마시고, 선생님 제 사정도 모르시면서 이런 얘기 하시면 어떡해요? 제 얘기가 있습니다. 제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바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많이 다녀보셔야 됩니다. 많이 다녀보시고 많이 보시고 경험하시고 또 친구들끼리 이렇게 자유롭게 나다닐 수 있는 시기가 없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여행할 수 있는 시간들이 오니까 좀 참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요겁니다. 연애죠, 연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제일 이게 하고 싶었거든요. 고등학교 시절에 2번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슬프지 않아. 되게 아름다운 여성을 2번 제가 그거 했는데 고백을 못했어요. 마음속으로만 담고 있었죠. 굉장히 소심했기 때문이죠. 말이라도 좀 해봤으면 지금 이 시점에 후회는 안 남았을 텐데 말을 못했었는데 뭐 대학 가면 하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때 이제 첫 로맨스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제 어떠한 연애담은 일단 좋아하면
상대방이 뭐 싫으면 괜찮고 쿨하게 일단 내 마음은 전해봐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항상 좀 적극적으로 했던 저의 과거가 있습니다. 예. 저를 좋아해줬던 사람보단 제가 좋은 사람이 좋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의 연애를 했겠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그런 개인적인 연애관이 있을 겁니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는 것. 남학생은 좀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을 것 같고요. 여학생 같은 경우는 좀 반대겠죠. 예. 어찌됐건 간에 네. 대학생 가셔서 여러분들 꼭 지금 연애는 완전한 연애가 아니죠. 눈치도 많이 봐야 되고요.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대학 가셔서 예, 여러분 많은 연애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기타 의견으로 어떤 게 있었느냐? 해외 연수 가고 싶다. 또 독립하고 싶다.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다. 공감하시죠? 예, 독립은 남학생들은 쉽게 할 수 있는데요. 군대 가면 돼요. 예, 아주 완벽한 독립이 보장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성형. 네. 우리 여학생들 준비하고 계시죠? 네, 성형. 네, 성형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운전면허다 뭐 이러한 것들이 있겠고 또 하나 좀 독특한 게 뭐였냐면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랬어요. 대학 가도 공부하고 싶다. 1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를 하는 거야. 그렇게 지금 좀 각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찌 되었건 간에 일단 대학이라고 하는 곳은 한번 가볼 만한 곳이다 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보다의 인생 선배로서 한번 가볼 만한 곳이다. 지금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여유 있는 시간이 보장되는 것만은 맞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더 자유롭게 계획하고 지금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강의할 이제 얘기하면서 날짜를 봤더니 오늘이 수능 보기 271일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한 9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어머니들이나 뭐 선생님들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참고 인내하면 값진 열매 얻을 수 있다. 인내? 값진 열매? 다 좋아. 근데 인내만 하면 되냐고. 인내만 하면. 기다릴 수는 있잖아. 인내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 그럼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남아있는 이 시기 동안에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어차피 인내해야 될 건 맞는데 이걸 좀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좀 내가 원하는 그 목표 지점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뚜벅뚜벅 내 힘으로 올라갈 수는 없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좀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이 한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좀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병법서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한자 싫어하지? 자연계. 저도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예, 이거 하려고 준비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지피가 무슨 말입니까? 적을 알고 지기. 리액션. 예.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런 뜻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범위를 좀 좁혀서 저는 수능을 출제하는 출제위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예, 괜찮을까요? 네, 적을 알고 적을 누가 제일 알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선생님들, 여러분의 학교 선생님들, 또 여기 서 있는 나, EBS에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 적을 제일 잘 알고 있다. 자, 한번 봅시다. 수능을 출제하는 것은 교수님들이 합니다. 또 거기에서는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검토라고 하는 걸 해요. 여러 문제들을 놓고 갑론을박하겠죠. 이 문제를 올 수능에 넣자 말자 빼자 이런 얘기들을 막 격렬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수능장 시험 들어가서 그 엑기스의 시험지를 받아봅니다. 근데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적은 문제들을 출제하려고 하겠죠. 새로운 신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내기가 어렵겠죠. 왜요? 여러 가지 이의제기가 생길 수 있겠고 교육과정을 벗어날 수도 있으니까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출제위원들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 가장 안전한 문제로 어떤 것들을 선택할 것이냐? 이미 나왔던 문제들, 기출문제들 그런 것들을 쓰기가 쉽다라는 거죠. 뭘 보라? 기출문제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미 나왔던 문제 똑같이는 안 나오는데 왜 자꾸 보라는 거야? 왜 기출문제 하는 거야? 그 자료들을 쓰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출제위원들이. 적을 좀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아무리 교수님들이라도 지금 수능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새로운 자료들을 가져다가 쓰기가 얼마나 어렵니? 그런데 지금은 좀 쉬워진 게 교재에 있는 자료들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거 쓰라고 공개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을 안다라고 하는 건 뭐냐? 수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기출문제를 봐라.
EBS 연계교재에 있는 자료들이 연계된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분석하신다는 게 맞다라는 거죠. 어디서 누가 뭐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이것만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다듬어서 안내해 드릴 테니 적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그 뒤에 나와 있는 직입니다. 직이. 뭐? 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각자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알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9월달 되시면 수시 원서 접수를 해요. 그럼 대부분 여러분들 뭘 써? 나를 소개하는 글을 써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 지금쯤 나에 대한 생각들을 해봐야 돼. 나의 장점이 무엇이고 나의 단점이 무엇인지 그런 생각들을 해봐야 되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장점은 여러분들이 잘 안다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장점으로 단점을 덮었는데 덮지 못한 단점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단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여러분 직위가 되는 겁니다. 직위. 그래야 여러분들은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은 겁니다. 면접을 하든 수능을 보든 논술을 보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전 메일도 많이 받고 뭐 문자도 받고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에 가장 많이 하는 고민들이 뭔지를 좀 보고요. 그런 것들의 나름의 솔루션을 한번 좀 제시할까 합니다. 이건 뭐냐면 왜? 라는 질문이죠.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내가 대학을 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그게 여러분들 자소서 쓰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목표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솔루션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롤 모델을 찾아라 라는 겁니다. 롤 모델을 찾아라. 자,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어릴 때 꿈이 뭐였을까요?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심심하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선생님이었어요. 왜 선생님이었냐면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이란 직업이 재밌어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초등학교 생각 저보단 잘나시겠죠? 저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만능 박사였어요. 다 해줘. 체육도 가르쳐줘, 미술도 가르쳐줘, 음악도 가르쳐줘. 지금이야 좀 교과가 나눠져 있지만 선생님 다닐 때만 해도 담임선생님이 다 했어요. 게임도 시켜줘. 게다가 애들이 좋아해. 스승할 때 선물도 받아. 우와, 이런 좋은 직업이 어디 있어? 야, 저거 하면 되게 재밌겠다. 다양한 것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막연함 속에서 저는 선생님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영화 하나를 봤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지금도 뭐 볼 수 있으니까 한번 기회 되시면 보세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명문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이제 아이비리그, 뭐 법조인으로 나갈 애들, 의대 갈 애들, 부모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된 애들. 너는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돼야 돼. 그렇게 운명 지어진 아이들이 이제 모여 있는 그러한 명문 고등학교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연히 희한한 선생님이 하나 옵니다. 키팅 선생님이라고 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열망들, 열정, 사랑, 자유 이런 것들을 끄집어냅니다. 수업을 통해서 다른 게 아니라 1대1 상담이 아니라 수업이라고 하는 그 50분 공간 안에서 그 아이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는 걸 보고 저거 참 매력 있다. 방향키가 될 수 있겠구나. 무엇을 할지 모를 나에게 어떠한 잠재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모르는 그런 아이들한테 내가 그 아이들에게 어떠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조력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굉장히 좀 이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런 직업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들, 대통령, 나라를 다 다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처럼 미완성의 존재들, 아직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미성숙한 존재들에게 인생의 어떤 멘토? 거기에 나오는 대사 중에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캡틴이라고 해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캡틴, 선장. 이상한 선장도 있지만 제대로 방향키를 잡아주는 그러한 선장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갖게 된 거죠.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 뜨거웠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덥지만 그때도 굉장히 뜨거웠고 나한테 그게 잘 맞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선생님들을 상담을 통해서
제가 꿈이 선생님인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들었을 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겠죠. 넌 이래서 선생님이 잘 어울릴 것 같아. 좋은 말씀들이 더해지다 보니까 그러한 꿈이 점점 연장되어서 지금의 여기까지 다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들도 아마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이들을 맡으면 저 올해 고3 담임 맡았어요. 여러분과 거의 같은 그러한 시기를 보낼 것 같은데요. 저 이제 3월 2일 날 가면은 아이들을 만나서 할 겁니다. 일단 자기소개부터 할 거예요. 네. 자, 1번부터 30번까지 한번 나와가지고 내 꿈을 소개해봐. 제가 지금 수능 특강에서 하는 거거든요. 내 꿈소라고요. 예, 학생들의 꿈을 소개해 줍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학생들이 나와서 이런 꿈을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왜?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 정도 가지고는 동기가 부족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집에 가서 정말 훌륭한 요리사가 참 많거든. 네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요리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 한번 찾아봐. 즉 롤모델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직업적인 목표조차도 없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선생님, 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 이것도 하고 싶었고요, 뭐도 하고 싶었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사실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좀 두고 거기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살았던 인생을 좀 쫓아가는 것.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한비아 씨처럼 국제 구호 전문가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뭐 정혜영 부부처럼 많은 이들에게 기부하면서 살고 싶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어떠한 이상적인 삶을 한번 꿈꿔보라는 거죠. 꼭 어떤 직업이 아니더라도 좀 더 좁혀볼까요? 여러분 교실에 있는 친구들이 롤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친구는 저렇게 공부하니까 성적이 오르는구나. 저 과목을 저렇게 하니까 오르는구나. 나도 저렇게 한번 따라해 봐야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 나름대로의 롤모델,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떠한 인생, 어떠한 여러분들의 미래 비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고 하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하는 이 271일 동안의 이 여정이 인내만으로 채워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동기부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두 번째 고민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질문들이 많았냐면, 오케이, 고3이니까 하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할 건 너무 많은데, 해야 될 건 너무 많은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민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죠. 그죠?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연예인들이요, 일이 없는 연예인들은 매니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매니저가 있습니다. 왜? 바쁘니까. 그렇죠? 스케줄이 많으니까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도 잘 나가. 왜? 바쁘니까. 그죠? 여러분도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겁니다. 바쁘잖아요. 안 바쁜 사람 있어요? 예, 바쁘다는 건 잘 나가는 거야. 그럼 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의 스케줄을 관리해줄 매니저가 필요해. 도매니저 같은. 예? 예, 그런 매니저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나의 매니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저의 경험을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패담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을 리드하고 어떠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교사가 되고 싶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교직 생활을 했는데, 제가 올해 이제 2015년도에 다시 고3 담임을 하고 그 이전에 고3 담임을 2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살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 10년 됐습니다. 교사 된 지가 꽤 됐죠. 대충 나이가 나오겠죠, 그죠? 네. 고3 담임 2번 했는데 첫 해 담임할 때 굉장히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 갈 곳 모르는 이 우리 청춘들, 예, 의지가 약한 우리 청춘들을 내가 한번 제대로 끌어서 한번 수능까지, 대학 입학까지 한번 리드하리라. 뭔가 좀 기적을 일궈내리라. 우리 반이 한번 대학을 한번 제일 잘 가봐야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 1번부터 30번까지 내가 매니저가 돼야 되겠다, 예,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의 학습 계획 플랜을 제가 다 짜줬어요. 예, 상담을 통해서 일단 잘 해온 애 표준에 따라서 다 제가 한번 만들어 줘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봐라. 그런 다음에 일주일 동안 해본 거 가지고 다시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네. 근데 어때요? 어땠을까요? 뭐 잘 따라하는 친구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버거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의 목표치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 다그쳤겠죠. 왜 이만큼 해야 되는데 못했냐고.
다 그쳤겠죠. 이 눈빛으로. 예. 여학생들 막 울더라고요. 전 이유를 몰랐어요. 왜 우는지. 예. 남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강하게 어필했죠. 이 정도는 해줘야 고3인데 왜 못하니? 야,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는데. 제가 어떻게까지 했냐면요, 우리 반 아이들을 성적대별로 구분해가지고 제가 인강을 끊어줬습니다. 논술 같은 것들을 이걸 들어라. 애들을 모아다가 이 논술을 들어라. 애들 모아다가 적성고사 준비하는 애들이 있으면 애들 불러다가 야자 시간에 과학실 있잖아요. 과학실. 과학생들은 과학실이 있어요.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모아놓은 다음에 제가 적성 문제 다운 받아가지고 유인물 나눠준 다음에 스탑워치 시간 재가지고 풀기 시키고, 그런 식으로 제가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딱 들어와야 될 시간에 들어오지 않고 아이들이 밖에서 놀고 있으면 저는 화가 났어요. 야, 담임이 이렇게까지 열을 내서 하는데 왜 이렇게 못 따라주냐라는 어떤 제 나름대로 속상함,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해에 사실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이미 시간이 그 이후 좀 지난 다음에 본다면 별로 입시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스케줄을 잡아줬을 때, 제가 그 아이들의 매니저가 됐을 때, 근데 그 다음에 연속해서 제가 고3 담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 해에 너무 지쳤고요. 제 스스로가 또 저에게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바꿔봤어요. 아이들에게 자율권을 주면서 스스로 스케줄을 만들 수 있도록,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좀 풀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역발상이라고 할까요? 너무 많이 처음부터 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계획을 좀 줄여보자. 네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좀 공부의 양을 줄여서 일단 출발을 해보자. 3월 2일이 그때가 첫 출발이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면담을 했을 때.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부담이 적었겠죠. 그 이상을 할 수 있는데 양을 줄였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게 계획을 세우고 많이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적게 계획을 세우고 많이 해봐라. 그럼 아무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양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항상 그 계획표의 성취율이 80%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 30%였는데 올해는 선생님이 작게 잡고 많이 하라고 하시니 일단 양을 적게 잡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목표치에 충분히 도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저는 이제 긍정의 피드백을 준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그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목표도 잡아줬습니다. 3월 학평 때 지금 네 성적이 이 정도니까 100분이 어디까지만 한번 올려봐. 도달하면 뭐 문화상품권 좀 주고 이런 식으로 좀 풀어야 돼. 좀 풀어가지고 독려해주고, 단기적인 목표를 갖고 아이들에게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게 했더니 훨씬 더 아이들의 성적 변화를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다? 나 자신이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한 번도 계획을 세워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출발은 다른 사람 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응용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것으로. 근데 이걸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어떤 우를 범하느냐?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허무해집니다. 나 지금까지 뭐 했지? 6월 모평 일주일 전인데 나 3월, 4월 뭐 했지? 5월까지 뭐 했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나 지금까지 한 게 분명히 있는데 기록을 안 해놓은 겁니다. 기록하셔야 됩니다. 일 단위도 좋고요, 주 단위도 좋고요. 여러분에 맞게끔 누굴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 시작은 다른 친구 거를 보고 여러분이 하시되 잘 안 맞으면 여러분 것으로 줄이시고 늘리시고 하는 과정을 꼭 거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의 시간 매니저가 되라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요, 막연한 두려움이요, 잘 될까? 안 될 것 같아. 난 뭔가 안 될 것 같아. 잡념들,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죠. 책상에는 앉았는데요, 선생님 자꾸 딴 생각이 나요. 자꾸 여러 가지 잡념들 때문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고민들도 참 많이 듣거든요. 저는요,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비본질적인 것들을 버려라. 비본질적인 것들을 버려라. 여기서 비본질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같이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령 이런 것들이요, 나의 어떠한 열악한 가정 형편, 나의 형편이 어렵다는 것이 나의 공부에 어떠한 방해가 되고 있나요? 간혹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핑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제 얘기를 해보죠. 뻔한 스토리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역경 극복 사례를 얘기하지만 저에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중3 때로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직장 생활을 잘 하시다가 뭐 잘 하셨는지 잘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직장 같이 안 가봤으니까. 아무튼 뭐 밥은 먹고 살았으니까. 아버님께서 직장 생활을 잘 하시다가 제가 중3 시절에 저희 형이 있는데 형이랑 저랑 5살 차이니까 형은 대학생 때였고요.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갑자기 그만두시고 뭐 다른 일을 하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공부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한참 아이들이 클 상황에서 아버님께서 그러시면서 저는 친구네 집에 맡겨지게 됐어요. 그 과정을 저는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를 설득하셔서 제가 친구네 집에서 생활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엔 좋았어요. 제 친한 친구네 집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으니까. 처음엔 좋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일주일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한 6개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집에 가서 그 아주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먹고요. 그 아주머니가 싸주시는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 제가 학교를 다녔습니다. 쉽지 않았죠.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아무래도 내 엄마, 내 아빠 밑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 속에서 제가 6개월을 보냈죠. 우울했죠. 난 왜 이래야 되나? 나의 형편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도 많았죠. 근데 그러고 있어봤자 저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그때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냥 공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이거라면 이걸 통해서 뭔가 나의 지금의 현실이 나중 10년 뒤에 뭔가 변화를 줄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오히려 그런 부정적인 나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서 공부에 더 열심히 했습니다. 집에 갔으면 엄마가 더 따뜻하게 해줬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었겠지만 친구네 집에 갔으니 친구는 있었지만 친구 엄마하고 제가 뭐 이렇게 사게 나눌 수 있는 대화도 없고 제 시간 동안에 더 제가 책을 본다거나 공부했던 시간들도 더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에너지가 아닌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외모의 어떤 컴플렉스일 수 있죠.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저도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는 뭘까요? 딱 보시면 알겠죠. 뭐예요? 모르세요? 상당히 큰 머리. 지금 웃고 있잖아.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굉장히 저는 듣기 싫었어요. 큰 머리, 대두. 대두라는 걸 언제 제가 강하게 느꼈냐면요. 별로 느끼지 못하다가 웃어 괜찮아. 편하게 웃어. 웃음 참지 마. 대두라는 걸 언제 제가 크게 느꼈냐면 아직 경험은 없겠지만 나중에 가겠죠. 군대에 갔는데 이 전투모를 줍니다. 전투모에 여기 호가 있어요. 뭐 52호, 53호, 54호. 우리 여기 이제 카메라 감독님들은 다 아실 텐데 웬만큼 한 56호면 다 맞더라고요. 그 사이즈가 56호 썼는데 이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저기 안 맞는데 그랬더니 이 정도 다 맞던데 라고 하면서 한 사이즈 더 크게 주더라고요. 57호 썼는데 이것도 좀 불편하고 이게 좀 뚜껑 열리듯이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불편하다고 했더니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58을 주더니 이제 넉넉하게 맞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내가 머리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머리뼈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머리뼈를 막 눌러가지고 제 머리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내 이 외모 컴플렉스를 없애기 위해서 어깨를 넓혀보자 라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어깨 운동을 많이 했어요. 어깨 운동을 근력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남자가 이제 우리 남학생 몇 명 없지만 머리 크다는 얘기보다 어깨 좁다는 얘기가 더 듣기 싫잖아요. 어조비. 그래서 어깨를 넓힘으로써 상대적으로 머리 사이즈를 좀 작게 보이게 하는 그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의 이제 노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요즘에 워낙에 또 기술이 발전해 있지 않습니까? 성형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외모 컴플렉스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유전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유전학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우리 이제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 형질과 획득 형질이 있어요. 우리 성형으로 얻은 형질은 획득 형질이기 때문에 자손에게 전달될 수 없다라는 거. 그게 좀 이제 안타까운데 어쨌든 여러분 시대만큼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식의 어떤 외모의 컴플렉스도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뭐 여러 가지 비본질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 이성 문제?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 이성 문제 있나요? 저는 일부러 안 한 겁니다. 제가 뭐 고등학교 때 연애를 못 했겠어요?
고백했으면 충분히 제가 했겠죠. 예. 일부러 제가 고백을 안 한 거예요. 제가 마음에 드는 그 여학생이 있는데 고백을 했다면 그 여학생도 같이 마음을 동할까 봐 일부러 제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예. 네. 이성 문제에 제가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대학 가면 더 화끈하게 그런 연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참았던 거죠. 친구 간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왕따 문제? 저 친구가 자꾸 내 마음을 아프게 해요. 불편하게 해요. 그런 것들 그냥 좀 편하게 좀 쿨하게 지금 이 시기에는 좀 내려놓자는 얘기입니다. 어떤 책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니 젤린스키라는 심리학자인데요.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요. 다 필요 없는 쓸데없는 걱정거리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한 이렇게 수치되게 하면 좋죠. 좋아하면 이과다. 알겠죠? 40% 정도 뭐냐면 쓸데없는 걱정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걱정.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걱정으로 우리는 40% 걱정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 이미 지나버린 일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걱정에 얽매여 있지는 않은지 벌써 70%의 걱정이 쓸데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의 걱정. 아주 사소한 것들의 걱정. 너무 사소한 것들. 필요 없는 것들. 내일 비가 오는데 내일 우산을 쓸까? 우산 가져가지 말까? 정말 쓸데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22%고요. 그 다음에 이제 8% 남았죠. 계산하셔야 됩니다. 정확해야 돼. 100%. 4%는 뭐냐? 절대 내가 어쩔 수 없는, 손 쓸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걱정. 그 다음 나머지 4%가 내가 극복 가능한 것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건데 걱정하고 있진 않은지, 또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손 쓸 수 없는데 쓸데없는 것에 96% 되는 그 비본질적인 것들에 내가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염려하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본질적인 것들에 내 온 에너지를 쏟아붓지 못하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롤 모델을 찾아라. 알겠죠?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 나중에 자소 쓸 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롤 모델을 찾아라. 두 번째, 나의 시간 매니저가 되라. 알겠죠?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엄마?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제일 잘한다. 세 번째, 마지막 했던 얘기 뭐였죠? 비본질적인 것들을 무시해라. 알겠죠? 가정 형편, 외모, 이성 친구 간의 문제, 그런 것들 쓸데없는 걱정을 나는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누가 더 많이 끌고 올 수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생명과학 얘기를 좀 잠깐 해볼까요? 이 선생님 왜 생명과학 얘기를 하나도 안 해? 생명과학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돈으로 기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가 더 통 큰 기부를 준비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 바이올로지, 생물학, 라이프 사이언스, save the world. 무슨 말입니까? 생명과학, 생물학이 세상을 구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21세기를 BT의 시대라고 합니다. BT가 뭐죠? 바이오테크놀로지, 생물공학, 생명공학.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과목은 생물학이에요. 그죠? 생명에 대한 학문이죠.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응용하는 학문이 BT입니다. 생물공학, 생명공학이죠. IT는요, 우리에게 편리함을 줬습니다. 스마트폰, 인정하시죠? BT는요, 우리의 인류의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21세기의 화두가 뭡니까? 세 가지 걱정거리가 있어요. 얘기해 볼까요? 21세기의 세 가지 고민. 첫 번째, 질병 없는 사회를 꿈꿉니다. 두 번째, 식량 문제. 좋아요. 먹을거리가 다양한 세상. 그죠? 먹을거리가 걱정 없는 사회. 식량 문제. 세 번째 뭘까요? 환경. 그렇죠. 미나. 친환경, 에너지, 소재가 있는 사회를 꿈꾸는 게 바로 BT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그런 것들의 고민의 열쇠가 바로 뭐다? 여러분이 배우시는 생명과학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를 어떤 나라의 인재들이 더 제대로 잘 응용하느냐가 21세기의 국가 발전의 가장 핵심 역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누가 어느 나라에서 배우는 그 인재들이 제대로 BT를 활용할 것이냐? 바로 과목을 즐기는 사람, 생명과학을 정말 제대로 즐기는 사람이 즐기는 가운데 제대로 창의성도 발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으로 기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질병 없는 사회를 만드시고, 그리고 식량 문제가 해결되는 사회, 친환경 에너지 소재. 지금은 석유화학 공업 아닙니까? 석유는 매장량이 한계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럼 이제 친환경 소재, 바이오매스, 이러한 친환경 소재를 통해서 석유 제품이 아니라 우리 자연에서 그러한 소재들, 제품의 어떠한 재료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힘, 바로 BT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걸 통해서 얼마든지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배우는 생명과학을 더 가치 있는 학문이라고 느껴주시고 더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남은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좀 즉문즉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잇에 좀 올린 친구들 있죠? 네, 그걸 좀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에 좀 답을 해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제가 공부 얘기는 좀 안 했는데 지금 좀 공부 얘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좀 안내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고전 소설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 붙인 거죠? 네. 자, EBS 수능 연계 교재와 기출 문제 중에 무엇을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답을 아까 했네요. 그죠? 제가 지피지기 설명할 때 했죠. 기출 문제와 연계 교재 너무 중요하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지 마시고, 연계 교재와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의 수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 1과 생명과학 2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네, 그리고 선생님은 생명과학 1과 2 과목 중에 무엇을 추천하나요? 사실 대학 가서 배우는 주 내용은 생명과학 2가 많습니다. 재밌죠? 네. 근데 생명과학 2가 2 중에는 선택자가 제일 많아요. 생명과학 1 선택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13만 9천 얼마입니다. 14만 명 가까이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화1과 생1의 응시생 수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9월 모평 되면은 월등히 많아집니다. 화1보다는 생1이. 그 이유는 이제 N수생들이 많이 들어와요. 무슨 말입니까? 나름 좀 과탐을 해본 친구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등급받기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생2는 왜 더 어렵냐? 한 3만 명 보거든요. 왜 더 어려울까요? 대부분 생2를 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2 과목을 지정한 그 대학 아시죠? 그 대학을 지원하는 아이들이 많고요. 또 의대, 약대, 치대 최상위권 아이들이 생명과학 2를 좋아합니다. 선호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 그 아이들을 1등부터 꼴등까지 순위 매겨야 됩니다. 수능은 철저하게 상대평가야. 1등부터 꼴등을 내기 위해서 출제하는 게 수능이에요. 아시겠죠? 어찌됐건 간에 문제를 어렵게 냅니다. 요번에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죠. 그러한 어려운 기조가 탐구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연계만큼은 여러분이 어떻게 비중을 두고 공부하실지 모르겠지만 수학과 과탐의 비중은 비슷하게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수학은 올해 수능만큼의 유지가 될 겁니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탐구는 여전히 어렵게 출제될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변별력 있고 대학 갈 때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과목이 탐구일 수도 있다. 특별히 자연계 학생들은 더욱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혹시 아직도 탐구가 여러분들의 시간 계획에, 여러분의 어떠한 스케줄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무슨 요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것인지, 인강을 들으신다면 몇 강을 언제 들을 것이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복습 시간을 얼만큼 잡을 것인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계획 세우셔야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 조은이라고 하는 학생이 왔을 겁니다. 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 친구가 나한테 메일을 보내줬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인강을 들을 건데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물어보십시오. 잘 모르시면 여러분의 담임선생님, 여러분 주변 선생님들한테 여러분의 학습 계획을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인강을 들을 거고요. 이렇게 공부할 건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마음 편한 상태로 공부할 수 있어요. 왜? 선생님이란 사람이 여러분의 계획표를 한번 점검해 줬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신다면 훨씬 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들이 여러분에게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제 제목이 뭐였죠? Let's be the star였죠. 네, 여러분이 이니셜을 한번 띄워주세요. S라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좀 드려볼게요. 네, 해보실까요? 네, 스페셜. 네, 제가 이거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유니크해요. 특별합니다. 자, 지구의 생명체, 인간이 존재한 역사가 있었겠죠. 지금까지 약 1000억 명의 인구들이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여러분과 나와 저 그리고 여러분 개인과 똑같은 유전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 개체는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여러분과 똑같은 유전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 개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배웠죠? 감수분열 배웠잖아, 그죠? 예. 감수분열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유니크한 존재인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한 번뿐인 여러분,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뜻있게 여러분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니셜 외쳐주세요. 자,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환점.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많이 들으셨어요. 선생님들이 어떠한 인생 그런 일들을 좀 들으셨는데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귀가하시는 이 시점이 여러분들의 어떠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나를 발견하셨다면 이 시점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 순간이 270일을 남은 이 순간이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을 외쳐주실까요? 네. A는 뭐냐면 all effort. 무슨 뜻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달라. 이제 여러분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면 뭔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의 근심들이 내려놓고 공부에 좀 전력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들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한번 도전해보자, 노력해보자. 그러한 마음들을 여러분이 갖고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레볼루션. 좀 과한가요? 여러분 개인에게만큼은 정말 놀라운 혁명이 올해 고3 시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라면 여러분들 뭘까요? 여러분이 늘 외치시는 수능 대박. 그렇죠.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그 순간이 2015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펼쳐지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앉아있느라 힘드셨는데 이제 돌아가셔서 이 시점을 터닝 포인트로 정말 진력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우리 생명과학의 패밀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영어가 밥 먹여주니?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미드에서 난 얼급한 그런 표정 같고 What? 한국에서 영어는 욕망입니다, 여러분들. 영어가 100점이 안 나와. Oh, 민수. I was going to a new shopping mall down there. 제일 가까운 것이 액션이 주어졌을 때 거기다 뭘 하면 되는 겁니까? 노력이란 걸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Ooh, girl, you're shining like a Fifth Avenue diamond, and they don't make you like they used to. You're never going out of style. Ooh, pretty baby, this world might have gone crazy. The way you save me, who could blame me when I just wanna make you smile? I wanna thrill you like